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스페이스X를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투자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으셨습니다. 지금 그 생각 그대로 청약 버튼을 누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중분해될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주를 독점하는 초거대 물류 기업이자 글로벌 통신사입니다. 우리가 쿠팡에 열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쿠팡맨이 타는 트럭이 멋있어서 주식을 사나요? 아닙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새벽 문 앞까지 갖다 놓는 그 압도적인 물류 시스템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은 단지 우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재사용 가능한 1톤 트럭일 뿐입니다. 트럭은 수단이고 진짜 비즈니스는 그 트럭 짐칸에 실린 화물에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지구를 빽빽하게 감싸고 있는 저 수천 개의 점들이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스페이스X가 깔아놓은 보이지 않는 돈맥, 스타링크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가치의 80% 이상이 화려한 로켓 발사가 아닌 바로 저 위성통신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로켓의 굉음과 불꽃은 대중을 모으는 쇼일 뿐이고 진짜 돈은 소리 없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데이터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로켓이 터지냐 마냐에만 목숨을 걸며 이성을 잃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 테슬라 초기에 투자하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천장을 뚫고 천슬라를 찍던 날 배가 아파 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솔직해져 봅시다. 그때 테슬라를 사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치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처럼 느껴져서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증명한 후회의 피라는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심리적 기제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눈앞의 기회를 놓쳤을 때 오는 고통을 무려 2.5배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하죠. 문제는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테슬라를 샀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그 지독한 후회가 이번 스페이스X 상장 앞에서는 묻지마 투자라는 폭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리스크를 분석하기보다는 이번엔 절대 기차를 놓치지 않겠다. 일단 사고 보자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복수열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그 조급함이 이번에는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매수 버튼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냉철한 이성인가요? 아니면 지난번 테슬라를 놓친 것에 대한 억울함인가요? 남들이 환호하며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을 외칠 때 진짜 투자자는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를 직시해야만 이번 판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기에는 어떤 숫자가 찍혀야 할까요? 화성 식민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스페이스X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매달 현금을 쏟아내는 진짜 돈맥이 따로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구 궤도에 촘촘히 깔아놓은 이 돈의 그물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불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성적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성 식민지요? 아직은 꿈입니다. 하지만 당장 기업의 월세를 내주는 건 꿈이 아니라 현금이죠. 상장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스페이스X의 심장을 뛰게 하는 현금 인출기 스타링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 지구 궤도에는 6,000개가 넘는 위성들이 빽빽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를 뱉어내는 우주상공의 기지국들입니다. 2024년 기준 스타링크 가입자는 이미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 느린 시골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망대해를 건너는 크루즈선, 비행기, 심지어 통신이 끊긴 전쟁터까지 기존 통신사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곳에 보이지 않는 광 케이블을 깔아버린 겁니다.
통신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기존 통신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전체가 아니라 알짜배기인 스타링크만 쏙 빼내어 분할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 모회사를 살지 매달 현금이 쏟아지는 자회사를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스타링크가 언제 손익분기점을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잘 번다고 끝일까요? 진정한 1등 기업은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사들이 우주로 가는 버스 요금을 받을 때 스페이스X는 어떻게 택배비만 받고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1kg당 가격을 100분의 1로 만들어버린 그 충격적인 원가 파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준비, 발사 비용이라는 숫자가 적힌 영수증을 들이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턱을 빠지게 할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주 왕복선으로 물건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무려 54,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보다 비쌌죠? 하지만 스페이스X의 펠컨 9은 이걸 2,700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머스크가 목숨 걸고 띄우고 있는 괴물 로켓, 스타쉽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킬로그램당 200달러 이하입니다. 100분의 1도 아닌 거의 300분의 1 수준의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버스 요금을 받을 때 스페이스X는 택배비만 받고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격입니다. 이 압도적인 원가 격차가 유지되는 한 우주 산업에서 스페이스X의 독점은 깨지지 않는 철옹성입니다. 상장 보고서에서 이 원가 하락 곡선이 지속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나쁜 주식입니다. 지금 장외시장에서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욕 들어보셨죠? 남들보다 먼저 사려다가 남들보다 2배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위험한 함정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세 번째 준비, 가격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장외시장에서 스페이스X 주식 구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들어보셨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가가 없는 시장이죠. 최근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사설 펀드들이 여기에 30%, 많게는 50% 이상의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판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사려다가 남들보다 2배 더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직전 이 공모가가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려면 초기 투자자인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지분가치 평가액을 역산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확신 비용이 아니라 그저 수업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거품 속에 갇히지 않으려면 냉철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안 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그 자체입니다. 그의 트윗 한 줄이 내 자산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다는 사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그 위험천만한 리스크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설립자 일론 머스크 그 자체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미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트위터 한 줄, 정치적 발언 하나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차를 팔지만 스페이스X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 산업체입니다. 미 국방부나 나사와의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CEO의 돌발 행동이 정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뇌관을 안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건 머스크의 천재성에 베팅하는 동시에 그의 통제 불가능한 변동성을 평생 안고 가겠다는 피 끓는 서약과도 같습니다. 매일 밤 머스크의 트위터를 확인하며 가슴 졸일 자신이 없으시다면 아마 상장 첫날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될 겁니다. 이 살떨리는 스트레스를 견딜 강철 같은 멘탈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비싸고 변동성 큰 주식에 왜 전 세계 자본은 여전히 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전이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 그 가슴 뛰는 미래를 보여드립니다. 결국 투자는 미래를 사는 행위입니다. 왜 전 세계 자본이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기꺼이 줄을 설까요? 스페이스X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목숨을 걸고 거친 파도 넘어 신대륙을 찾아 떠난 동인도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우주 시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화성 이주가 공상과학 같나요? 스마트폰도 20년 전엔 공상과학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인류의 생활권이 지구 밖으로 확장되는 역사적 순간에 내 자산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단순히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흐름에 동참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흐름이 가져올 상상 초월의 부를 선점하겠다는 야망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뉴스 속보가 뜨고 나서 허겁지겁 계좌를 개설한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축배를 들고 떠난 뒤 설거지만 남은 잔치판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강조한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뇌리에 새기십시오. 첫째, 로켓 발사 장면이 아니라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십시오. 둘째, 경쟁사들을 압살하는 스타쉽의 원가 경쟁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장외 시장의 프리미엄 거품에 속지 말고 적정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스페이스X는 제2의 테슬라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제2의 고점 매수라는 악몽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를 끄고 스페이스X의 산업 리포트를 찾아 읽으십시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소문이 아닌 팩트로 무장했을 때 비로소 우주로 가는 티켓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 경제심리학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